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수사기관으로서는 대통령의 진술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혐의들을 입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 갔을 때 반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양형이라든지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로서는 지금 200쪽 상당의 질문지를 준비해 둔 것이고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조사가 길어지냐라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지만 네.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 작성된 또 준비해 놓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거부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다 남겨놓는 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변호인의 어떤 그 선임계도 아예 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수완박에 따르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부르면은 가서 진술하고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여기서 진술 거부권을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수처 당신들에게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대신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 간다고 하면 충분히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는 티타임 예우 없이 어제 곧바로 조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티타임 하실까요? 라고 공수처 쪽에서 제안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고위 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 티타임 시간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까 묵비권 행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냥 뭐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름 확인 등 한마디도 안 했다. 어디 사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거 맞아요? 라는 얘기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진술 거부하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직접 의견 피력하실까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석동현 변호사. 보장된 권리를 행사를 하실 거다. 묵비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다 충분히 보장이 돼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장 변호사님.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이냐라는 점이죠. 글쎄요.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이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텐데요. 과연 피의자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것 수사기관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일까 아닐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가장 곤란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사건 내용들을 구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뭐 목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 피의자의 진술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데 굉장히 핵심이 될 때 근데도 만약에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수사기관으로서는 대통령의 진술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혐의들을 입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 갔을 때 반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양형이라든지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로서는 지금 200쪽 상당의 질문지를 준비해 둔 것이고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조사가 길어지냐라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지만 네.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 작성된 또 준비해 놓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거부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다 남겨놓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서에 그 많은 질문들에 물어봤지만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재해 둠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라는 부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대답을 안 한다는 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최 변호사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뭔지가 윤 대통령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의 가늠자가 된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그 본인한테 캥기는 게 있어서 진술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불리하게 형사적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진술 거부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제시하니까 가자. 임의로 출석한다. 네. 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응한다고 한다 해서 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해서 인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변호인의 어떤 그 선임계도 아예 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수완박에 따르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부르면은 가서 진술하고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여기서 진술 거부권을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수처 당신들에게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대신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 간다고 하면 충분히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거기에 가서 술술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입장과 배치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불리하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략 한 10시간 반, 1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묵묵부답이었지만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다 결국은 조사 과정입니다. 이 조사를 어디서 받았는지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생긴 곳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조사실 보면은 문이 여기 있습니다. 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등지고 앉았다. 그리고 이 옆에 윤곽근 변호사가 앉았고요. 맞은편에 검사와 수사관이 앉아서 이 조사를 시작을 했다. 이 검사는 이재승 차장, 이대환 부장, 차정현 부장이 번갈아 가면서 앉아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영상 녹화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공수처는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여기 카메라도 있죠. 여긴 이 카메라가 이쪽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추고 있습니다. 원래 영상 녹화도 하려고 하였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하진 않지만 이 200쪽에 달하는 이 질문이 대체 뭔데 궁금할 수 있죠. 뭐냐? 쟁점표 같이 볼까요? 공수처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뭐에 대해서 계엄선포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마다 지금 입장이 다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거 비상사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계엄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윤 대통령 측에선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입법 폭주 야당이 입법 폭주하는 것도 있다. 이게 다 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 있었고 포고령도 발령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공수처의 얘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장기 집권을 꾀한 것도 아니고 국회 권한 배제를 시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폭동의 여부입니다. 폭동의 여부. 실탄 5만 7천여 발을 무장을 해서 투입을 했다. 이거 평온 해친 거 아니냐라는 게 공수처의 얘기.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선 국회에 투입한 군인 수백 명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 6시간 만에 다 해제하고 또 가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폭동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요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2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질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관련해서 결국 이런 질문들 다 지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거나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죠. 체포되고 48시간 이내에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지 아니면 풀어줄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구속영장 신청할 거다라고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 기사 하나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논란 키우는 공수처.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체포영장을 왜 서부지법에서 받았느냐라는 걸로 논란이 이미 됐죠. 네, 근데 구속영장도 왜 서부지법에 하느냐 중앙지법에 안 하고라는 게 제목이에요 또.
글쎄요, 저는 논란을 키우는 게 공수처가 아니라 대통령 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은 관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관할 인정됐고요. 서부지법에서 그러니까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로 해서 이미 인정되고 이 부분이 적법하고 집행까지 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요. 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이고 네. 사실 다르게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로서는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공수처가 여기에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네. 당연히 대통령 측에게 빌미를 줄 것이고 그동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서부지법이 관할이 아니다라는 것에 논거를 하나 더해줄 뿐인 겁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한 관례에 따라 이미 인정된 서부지법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건 공수처가 아니라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한다면 이게 더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최 변호사님. 지나치게 어떤 쟁점을 간소화하게 한 것 같은데요.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부차적입니다. 본질적인 이슈는 내란과 관련되는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가. 한마디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수사인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설령 그것이 적법하다 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수처법 31조 같은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라고 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저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범죄지라든가 증거 소재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최초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중앙지방법원으로 원칙대로 가자라고 하는데 예외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런 부분의 판단을 이번 체포영 접부심을 통해서 법원이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을 체포적부심 여부에 대해서 사실 체포적부심을 통과하고 그 뒤에 나올 게 구속영장의 부분인 거겠죠. 중앙지법의 판단이 어떨지가 또 주목이 되는데